트레이 영 A2DX. 한 팀을 이끄는 에이스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들은 많고 많지만 무엇보다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클러치 상황, 결정적인 순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갖추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나이에 우승대권 팀을 상대로 MVP급 볼륨을 찍어내며 짜릿한 업셋을 연달아 일으킨 역대급 스타성을 갖춘 신흥 사령관이 나타났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애틀랜타 호크스의 트레이 영입니다. 피지컬 괴물들 사이에서 어떻게 왜소한 체구로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 리그 탑5에 들 수 있었는지 야유에도 기죽지 않는 패기를 가진 영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트레이 영은 1998년 9월 19일 텍사스주 러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시절 만나 같이 텍사스 공대를 다녔는데 아버지인 레이포드가 3학년 주전 포인트 가드로 맹활약하고 있을 무렵 영이 탄생했습니다. 4년간 대학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으나 NBA 드래프트에는 실패하고 유럽에서 프로 경력을 이어간 그의 아버지는 의료 장비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트레이 영의 유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5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드리블, 슈팅, 레이업 등 농구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한 영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아버지와 함께 체육관에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레이포드는 그에게 동네에서 그냥 친한 친구들과 농구하며 지낼래? 아님 최고의 선수가 될래? 라고 물었고 영이 최고의 선수를 목표로 삼으면서 동네를 벗어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10대가 되었을 때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후로 100번의 슛을 매일 던졌고 아버지는 그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은 플로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빗자루를 들고 그가 그 위로 슛을 쏘게 훈련시키는 등 농구 선수로서 작은 신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선수 출신 아버지의 가르침과 영의 노력이 더해지자 고등학교 입학 후 재능을 활짝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농구부에 들어간 주니어 시즌 평균 34.2득점, 4.6 리바운드, 4.6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오클라호마주 올해의 선수로 뽑혔고 고등학교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42.6득점, 야투율 48.9%로 볼륨과 효율을 한껏 끌어올려 어나더 레벨의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그를 데려가기 위해 켄터키, 캔자스 등 다양한 농구 명문대에 러브콜이 쏟아졌으나 영은 그간 농구 생활을 해왔던 고향에 있는 오클라호마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에서의 트레이 영은 그의 포부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타점이 낮아 우려되었던 슈폼은 사기적인 비거리에서 딥스리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여전한 득점력을 보여줬고 원맨팀이라고 평가받던 전력 속에서도 평균 8.7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NCAA 디비전 최초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NCAA 토너먼트에서는 1라운드에서 로드 아일랜드에게 5점 차로 패배하면서 1학년 시즌을 마쳤으나 신입생으로 돌풍을 일으킨 영의 드래프트 예상 순위는 탑5까지 상승해 있었고 곧바로 2018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영은 예상대로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댈러스 매버릭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NBA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허나 지명 직후 댈러스가 1라운드 지명권을 추가해 애틀랜타가 품은 3픽 루카 돈치치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면서 영은 애틀랜타의 유니폼을 입고 데뷔하게 됩니다. 돈치치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된 트레이 영은 서머리그에서 부진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을 잠시 듣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규 시즌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여론을 바꿔놓았습니다. 18-19 시즌 데뷔 후 세 번째 경기였던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3점슛 6개 포함 35득점과 11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NBA에서 첫 승리를 견인해냈는데요. 이때 나온 35득점 동반 10어시스트 이상의 경기는 2000년대 이후 루키들 중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만 성공한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메인 볼핸들러 역할과 주요 득점원 역할까지 같이 하다 보니 슛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올스타 휴식기를 거치고 나서 대학 무대에서 보여주던 활약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이전까지 평균 16.9득점,
7.6 어시스트에 그쳤던 기록을 휴식기 뒤로는 안정적인 득점력을 유지하면서 평균 25득점, 9.2 어시스트로 눈에 띄게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3월 말 동부에서 탄탄한 전력을 꾸리고 있던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32득점과 11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경기를 지배했는데 경기 종료 3초가 남은 동점 상황, 영은 버틀러를 제치고 시그니처인 플로터를 성공시키면서 루키답지 않은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총 81경기에 출전해 평균 19.1득점, 8.1 어시스트를 기록한 영은 올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면서 시즌 초반의 비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팀 성적은 29승 53패, 동부 12위에 머물면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진 못했지만 애틀랜타는 뛰어난 활약을 한 영을 팀의 코어로 낙점하였고 그렇게 팬들의 기대를 받으며 시작한 19-20 시즌,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은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효율도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막전에서 38득점, 9어시스트, 야투율 52%를 기록했고 곧이어 다음 올랜도전에서도 39득점, 9어시스트, 야투율 64%를 뽑아내면서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경기였던 히트전 돌파 과정 중에 윈슬로우의 발을 밟아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을 당해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었고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게 됩니다. 유망주 듀오였던 존 콜린스마저 시즌 초반 징계로 빠져있는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온 영은 더블팀 수비에도 30득점 이상의 고득점 경기를 12월까지 17번이나 만들어내면서 외롭게 고군분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올스타 투표에서도 동부 컨퍼런스 백코트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면서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예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스타 게임 전 라이징 스타 챌린지에서는 돈치치가 영을 앞에 두고 하프라인 버저비터를 성공시켰고 이틀 뒤 올스타전에서는 트레이 영이 하프라인 버저비터를 터뜨리는 등 돈치치에게 밀리지 않는 스타성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도 쭉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서 최종 시즌 평균 득점 4위, 어시스트 2위에 위치해 포인트 가드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한 2년차 시즌이었습니다. 다만 팀 성적이 따라주지 않아 올랜도 버블에는 참가하지 못하면서 일찍 시즌을 마쳤고 시즌 중간에도 잦은 발목 부상으로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그 문제점은 세 번째 시즌을 앞두고 보완되었습니다. 애틀랜타가 사각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했던 클린트 카펠라가 부상을 털어내고 출격 준비를 완료했고 트레이 영은 2020년부터 발목 보호대로 유명한 잠스트의 글로벌 모델로 선정되면서 매경기 잠스트의 발목 보호대 A2DX를 착용하고 뛰었습니다. 저도 A2DX를 직접 착용해 보았는데 오리지널 가드가 좌우 발목을 감싸주고 발바닥과 크로스 스트랩을 통해 마치 테이핑을 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잠스트와 함께하면서 영은 20-21 시즌 큰 부상 없이 자신의 커리어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챔버 동작을 통해 자유투를 엄청나게 얻어내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오죽하면 그가 우상으로 꼽았던 스티븐 애쉬에게도 저건 농구가 아니다 라고 팩트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의식하고 챔버를 자제하기 시작하자 자유투 획득 감소와 함께 야투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2월을 마친 시점 팀 성적은 14승 20패로 또다시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러나 3월 초 네이트 맥밀런으로 감독이 교체되고 나서 트레이 영은 팀의 7연승을 이끌면서 다시 반등했고 시즌 막판 75%의 높은 승률을 유지해 플레이인 토너먼트 없이 동부 5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밟게 된 플레이오프 무대 첫 상대는 4번 시드 뉴욕 닉스였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1차전 뉴욕 팬들은 열띤 응원과 함께 거친 트래시 토크를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3점슛보다 돌파에 이은 플로터로 림을 공략했고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몰렸을 때는 적재적소에 패스를 뿌려주면서 30득점과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닉스는 랜들의 부진을 데릭 로즈를 비롯한 베테랑들이 메워주면서 경기 종료 9초를 남겨두고 동점으로 따라붙은 상황. 영은 유려한 볼핸들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하프라인을 넘어왔고 더블팀을 찢은 뒤 플로터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야유로 시끄러웠던 경기장은 도서관이 되었고 트레이 영은 뉴욕 팬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와 함께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뉴욕 팬들은 2차전
탈모 챈트를 준비해왔고 영이 30득점, 야투율 55%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했음에도 벤치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강도 높아진 야유에 흔들릴 법도 한데 경기 종료 후 영은 손가락으로 A를 만들며 애틀랜타에서 보자는 무언의 메시지를 남겼고 홈에서 치른 3, 4차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영은 이번에도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원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이끈 반면 뉴욕 닉스는 랜들의 침묵이 길어지며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애틀랜타는 4차전에 갈리날리까지 터지면서 홈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고 시리즈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찾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이번에도 거센 야유를 들으며 전반까지는 접전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지만 영은 4쿼터에만 18득점을 몰아치면서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경기 종료 직전 격차를 15점 차로 벌리는 딥3를 꽂아 넣은 뒤 커튼콜 세레머니로 뉴욕 팬들에게 잘 가라는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4승 1패로 훌륭하게 1라운드를 통과하고 2라운드에서는 정규 시즌 1위이자 필리건이라고 불리는 강성 팬들을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1차전 전반부터 20점 차 이상으로 리드를 가져오며 먼저 1승을 거뒀고 벤 시몬스의 자유투를 철저하게 공략하면서 4차전까지 2승 2패로 시리즈를 대등하게 끌어갔는데요.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간 5차전 엠비드와 세스 커리가 막강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3쿼터에 격차가 26점 차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트레이 영과 루 윌리엄스가 40점을 합작하면서 순식간에 리드를 지워버렸습니다. 당황한 필라델피아는 팀 전체 야투율은 물론 자유투 슛감까지 65%로 얼어붙었고 트레이 영은 또 한 번 3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며 팀을 구해냈습니다. 홈에서 열린 6차전에서는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5점 차로 마침표를 찍지 못해 7차전까지 가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영은 극도로 부진했으나 4쿼터에는 클러치 3점 슛을 포함해 10득점을 책임지면서 제 몫을 해줬고 결국 103대 96으로 두 번째 업셋을 일궈내며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컴파 상대는 3번 시드 미러키 벅스.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1차전에서 강했던 트레이 영은 이번에도 완벽한 인생 경기를 펼쳤습니다. 리그 최고의 가드 디펜더인 주루 할러데이를 상대하면서 야투율 50%로 48점을 폭발시켰는데 어시스트 또한 11개를 곁들이면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미러키 역시 아데토쿤보와 할러데이가 67점을 합작하면서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으나 콜린스, 카펠라 등 주축 선수들이 힘을 보태면서 트레이 영은 인생 경기를 3점차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2차전에서는 전반에만 8개의 턴오버를 범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34점차 대패를 당하고 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안방에서는 다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3점슛 6개를 성공시키는 화끈한 슛감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3쿼터 막판 자신이 건넨 패스가 끊기자 황급히 백코트를 하려고 내디딘 뒷발이 심판의 발과 겹쳐 돌아갔고 이후 두 경기 동안 출전을 못하면서 애틀랜타는 2승 3패로 탈락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대망의 6차전 영이 복귀했지만 제 기량을 발휘해내기에는 이른 복귀였고 11점 차로 패배하면서 파이널 진출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정규 시즌 올스타에도 뽑히지 않은 3년차의 어린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득점력과 주눅들지 않은 배짱은 슈퍼스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훌륭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영의 기량을 확실히 본 애틀랜타는 시즌 종료 후 그에게 5년 맥시멈 계약을 안겨주면서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확실하게 점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1-22 시즌 사무국이 자유투 규정을 수정하면서 득점 볼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야투율을 끌어올리면서 평균 28점을 기록 중인데요. 시즌 초반 서부 상위권 팀을 연속으로 만나 6연패를 당하며 주춤하다가 미러키전에서 3점슛 8개 포함 42점을 터뜨리며 연패를 끄는 뒤 7연승을 거두며 반등했습니다. 1월 들어서는 포틀랜드를 상대로 커리어 하이인 56점을 폭발시키기도 하는 등 이번 시즌에도 맥스 계약에 걸맞는 득점력을 통해 팀을 잘 이끌고 있지만 아쉬운 점을 꼽자면 동부 12위에 위치해 있는 팀 순위인데요. 그래도 아직 정규 시즌 절반이 남아있는 시점 동부 컨퍼런스 팀들의 승차는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만큼 트레이 영이
잔여 경기에서도 팀의 승리를 이끌어서 올해에도 플레이오프에서 패기 넘치는 활약을 또다시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